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그 워크북 1분 직업의 자유 330번부터 계속 진도로 나가보죠. 우리 이제 운전면허 따려면은 시력 0.5 이상은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안경 쓰고 해요. 그래서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다음에 직장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직장 꽂아주세요. 또는 우리 직장 안 망하게 해주세요. 이게 한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이 있을 수 있죠. 뭐 해고라든지 아니면 뭐 그 임금 관련해 가지고 뭐 구조조정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직접 보호해 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있으면 직업을 잃어서 힘들 수가 있으니까 뭐 근로의 권리라든지 이런 걸로 보호가 될 수가 있는데 뭐 구조조정 이런 것들로도 우리가 사람이 직장을 상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보호해 줄 것을 선고할 수는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다음에 경비업 있죠. 그래서 경비업을 전문화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 간에 태길하도록 강제. 이 말은 뭐냐면은 경비업자는 겸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비업 회사는 경비업만 해야 돼. 투잡을 못 뛰어. 근데 여러분들 다른 회사는 이런 업종도 하고 이런 업종도 하고 여러 개의 업종을 한 회사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경비업자는 겸용을 금지한 것은 대표적인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이죠. 엄격한 비례 원칙이 심사숙고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형사처벌한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3번이 답인데 중요한 판례였던 것 같아요. 1번 법 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직업 행사를 저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인정될 수 있다. 이게 어떤 판례냐면 여러분들 국가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너 다른 대기업 광고를 하지 말라.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녔을 때 도로를 보면은 버스나 택시는 옆구리나 아니면 뒤쪽에 광고판을 붙이잖아요. 근데 개인 자가용은 그 광고를 하는 걸 못 봤죠. 물론 자기 회사면은 광고할 수 있는데 타인의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해서. 그럼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광고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죠. 이런 경우에는 또 예외적으로 이 대기업 업자들의 직업의 자유가 제한이 된다는 게 인정이 되겠지만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결론은 합헌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를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때 반드시 보호자를 동승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비용 지출이 유발이 되는 게 반드시 이제 어떤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태우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여러분들 직업의 자유가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직업 수행의 자유가 제한이 되는 게 내가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직업 활동을 하고 싶은데 강제로 한두 명을 더 고용을 해야 되니까 직업의 자유가 제한은 됩니다. 하지만 침해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파란색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사유가 제한이 됐습니다. 함부로 사업체를 못 옮기는데 직장 선택의 자유가 제한은 됩니다. 뭐는 아니고 침해는 아니고.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리을번 택시 운전 판례는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자격 취소할 수 있죠. 헌법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파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미안해요. 택시 운전 자격이면 우리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격 취소할 수 있죠.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 사람 쳤어요. 여러분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뺑소니를 친 거죠. 4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기업과 디귿 두 개가 되겠어요. 네. 다음에 여러분들 1번 직업의 자유가 안타까운 판례죠.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당연히 인정돼야 될 것 같은데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임금이 있겠지만 그게 적은 보수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나 직업 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이제 초반 월급이 좀 적은데 더 많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2번 국가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 활동할 수 있으니까 외국인이 또는 외국 국적 동포가 직업의 자유, 이 직업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죠.
그래서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법률상의 권리로 인정될 뿐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직업 교육장 선택의 자유도 포함이 되죠. 바로 로스쿨 관련된 판례였다.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면 됩니다. 로스쿨을 막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싶은데 TO가 정해져 있으니까 가고 싶은 데를 못 갈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직장 선택의 자유는 우리가 이제 인간의 권리인 게 맞는데 제한 없이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적법하게 입국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모든 외국인이 무조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들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과 똑같이 인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직장 선택의 자유가 인간의 권리인 건 맞습니다. 국민과 동등하게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적법하게 입국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한 없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살인 또는 강간 등을 할 때 필요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헌법 위배되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판례이죠.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 받았을 때 당연 퇴직, 직업의 자유 침해하는 유명한 판례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 업무에서 제외합니다. 기술 유출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침해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성인 대상 성범죄로 성인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무조건 개설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헌 판례 같지만 헌법에 위배되는 판례죠. 그래서 무조건 10년이 잘못됐다라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판례들이 꽤 있죠. 무조건 10년 제한했더니 위헌인 판례가 제법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번도 여러분들 중요한 판례네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았는데 나머지 운전면허로도 필요적으로 취소했다. 어떤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일종 보통은 적법하게 취득을 했지만 일종 대형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을 때 이것만 취소시키면 되는데 이것까지 다 취소시키는 게 위헌일 수 있다. 이런 판례였죠. 그래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례다. 그 다음에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판례네요. 우리가 변호사를 수용자로 접견했을 때 이거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죠. 이것은 되게 유명한 목수해법의 판례이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 위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 아까 말했지만 의무적으로 동승하는 게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침해는 아니라 그랬어요. 틀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비약사 판례가 아니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는 것은 법인은 약국을 개설을 금지한 판례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뒷부분을 보세요. 법인을 구성해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법인으로 구성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가 되는 판례죠. 이거 비교되는 합헌 판례가 안경사는 자연인만 할 수 있죠. 해도 가능한 것이 헌법 위배되지 않는 판례가 있죠. 그래서 잘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치원 근처에서 당연히 성 관련 유해 물건을 금지해야 되겠죠.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락운송 운임 수입 판례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 멀지. 여러분들 여기 지하철이 중간에 이제 환승을 해야 돼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은 한 1,500원을 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가 A 운영하는 곳이고 B 철도회사가 운영하는 곳이라면 이 돈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게 협의가 성립이 안 됐어. 그러면 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하거든요. 왜냐면 계속 싸우고 있으면은 자기들끼리 막 파업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불편이 시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이런 연락운송 운임 수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을 이 A 회사, B 회사 나눠 먹으라는 것이 조정이 안 되면은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겸직의 자유도 직업의 자유 포함이 되고 치과 전문의 자격시험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마련하지 않냐 행정입법 부작위 유명하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될 수 있었겠네요.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죠.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는 이송국 영업을 금지하는 판례입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적합성 평가인데 일률적으로 여러분들 기기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 14를 수입을 해. 그러면 이제 KT가 예를 들어서 수입을 할 때 적합성 평가를 받았어도 SKT, LG텔레콤 다 적합성 평가를 따로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전자장치는 이제 우리나라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합형 수입 업자별로 적합형 평가를 따로따로 받아야 됩니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유사군복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거 헌법에 처벌하는 거 헌법이 위배되지 않죠. 이 유사군복이 단순히 밀리터리 군복이 아니라 그 되게 사람들을 하여금 뭐 장군이나 장교를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군복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단속해야 되겠죠.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도 좀 사회적으로 유해하지만 계속적인 소득 활동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돈을 뭐 상품권이나 뭐 칩으로 바꿔주는 업종인데 사회적으로 되게 유해하지만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소득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을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나머지 직업의 자유 문제가 7개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번 끊고 다음 시간에 계속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